장례식장입니다. 모두가 슬픔에 잠겨야 할 바로 그곳에서요. 한 상주가 곡소리 대신에 입안에서 뭔가를 우물거리고 있습니다. 음식이 아니죠. 네, 음식이 아닙니다. 바로 100억 원. 그 100억 원의 가치가 걸린 아버지의 유언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 한 가족의 상속을 둘러싼 비극, 그리고 그 비극을 아주 정교하게 설계한 한 아버지의 뭐랄까 마지막 수업에 대한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돈 때문에 벌어진 그런 막장 드라마가 아닙니다. 오늘 자료들을 따라가다 보면 탐욕이라는 감정이 한 인간을 어떻게 잠식하고 파괴하는지, 그리고 그 파멸로 가는 길목마다 어떤 시그널들이 있었는지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시그널들이요? 바로 그거죠.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네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 이 비극의 주인공 아들 강태수 씨,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미 사건 한참 전부터 파탄나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시작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2013년이요. 아, 그 아들이 아버지를 직접 국세청에 제보한 사건. 네, 바로 그 사건입니다. 탈세 혐의로요. 그래서 아버지가 50억 원대 추징금을 맞았고 그렇죠. 근데 아들이 그걸로 챙긴 포상금은 고작 5천만 원이었어요. 50억 원과 5천만 원. 이 불균형, 여기서부터가 이 관계의 본질을 보여주는 첫 번째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었던 거죠. 강태수에게 아버지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돈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아버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얻은 게 고작 5천만 원이라니. 그때 아버지가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선언했다고 하죠. 네. 근데 이게 단순한 감정적인 절연 선언이 아니었던 겁니다.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에 뭐랄까 서막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그 선언 이후 5년간 부자 관계는 완전히 단절돼요. 그리고 5년 후인 2018년 11월 3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죠. 아, 장례식장 분위기가 어땠을지 상상이 안 가네요. 자료를 보면 강태수 씨는 슬퍼하기는커녕 굉장히 초조해하면서 여동생이 가져올 유언장만 기다렸다고 해요. 맞아요. 마침내 변호사와 함께 여동생이 도착하고 유언장이 공개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죠. 아주 간결하고 단호했습니다. 부동산 전부는 딸 강나윤에게, 네. 금융자산 전부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후 기부, 그리고 마지막 한 줄, 아들 강태수는 상속에서 제외한다. 와, 아버지가 5년간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인지 느껴주는 대목이죠. 자신의 재산이 아들의 탐욕을 더 키우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 이 명확한 의지 표명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군요. 100억 원의 유산 중 단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걸 알게 된 그 순간. 네, 강태수 씨가 조문객들이 전부 지켜보는 앞에서 유언장 3장을 그대로 구겨서 입에 넣고 씹어 삼켜버립니다. 정말 원시적인 범죄 방식이죠. 눈앞에 종이만 없으면 모든 게 사라질 거라고 믿은 겁니다. 그러고는 숨을 헐떡이면서 이제 증거는 없어 라고 말했다고요. 하지만 그는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요. 뭘 놓쳤죠? 그가 법과 증거라는 현대사회의 시스템을 무시하는 바로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22살 아들 강민준 군이 이 모든 광경을 스마트폰으로 녹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아들이 아버지를 촬영하고 있었다고요? 와, 이건 정말 하나의 증거가 그의 입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훨씬 더 강력하고 생생한 디지털 증거가 생성되고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낡은 방식의 범죄가 새로운 시대의 증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죠. 그렇게 아들이 촬영한 영상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됐는데 강태수 씨가 이대로 순순히 인정할 리가 없었겠죠. 그럼요. 그가 내세운 변명 역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뭐라고 주장했나요? 자신이 먹은 건 유언장이 아니라 아버지가 30대 필리핀 간병인과 재혼하려고 준비했던 혼인신고서였다는 거예요. 혼인신고서요? 네, 젊은 여자에게 아버지 재산을 다 뺏길까 봐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벌인 일이다, 이런 주장이었죠. 와, 이거 정말 영리한데요? 자신의 증거인멸 행위를 효심이라는 프레임으로 완전히 바꿔치기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회적 편견을 이용해서 동정심을 얻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아주 고도의 계산이 깔린 거짓말이었어요. 다른 증거가 없었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네요. 그럼요. 재판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수사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죠. 우선 그 아들 강민준 군이 찍은 영상, 거기서 뭐가 나왔나요? 경찰이 이걸 확대 분석을 해봤는데 강태수 씨가 종이를 입에 넣기 바로 직전 그 종이 상단에 유언장이라는 글자가 스치듯 포착됐습니다.
결정적이네요. 물론 변호인 측은 영상 각도상 전체가 보이지 않으니 혼인신고서 위에 유언장이라고 쓴 종이를 올렸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반박할 여지는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닥에 불과했다. 그렇죠. 네, 우연히 찍은 장례식장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 한쪽 구석에 유언장을 들고 있던 변호사의 손이 찍힌 겁니다. 그걸 확대해보니 종이 모서리에 법무법인 로고랑 함께 희미하게 공증유언장이라는 워터마크가 발견됐어요. 혼인신고서에는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거짓말에 금이 가기 시작했군요. 네,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는 그의 스마트폰에서 나왔습니다. 검색 기록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이미 아버지 사망 전날 밤에 유언장 효력 없애는 방법, 유언장 파기 처벌 같은 키워드를 검색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시그널이네요. 그럼요. 그의 행동이 우발적인 분모가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는 걸 스스로 증명한 셈이니까요. 탐욕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디지털 발자국을 지울 생각조차 못한 거군요. 그리고 결정타가 나옵니다. 또 있습니까? 네, 강태수 씨는 위세척을 완강히 거부했지만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서 내시경 검사를 강행합니다. 내시경까지 동원했다고요? 보통 증거인멸 혐의에 이렇게까지 하나요? 사안의 중대성 때문이었죠. 100억 원대 유산이 걸려있고 국가가 공증한 법정 문서가 눈앞에서 사라졌으니까요. 경찰은 그의 몸 자체가 일종의 범죄 현장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범죄 현장에서 나온 증거가 보였죠? 그의 위 점막에 아직 남아있던 종이 조각과 잉크 성분을 채취해서 분석했죠. 아, 잉크 성분? 네, 분석 결과 그 잉크는 일반 사무실에서 쓰는 프린터 잉크가 아니었습니다.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해 법률 문서에만 사용하는 특수 내수성 잉크 성분과 99.7%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죠. 우와. 그러니까 일반 잉크랑은 아예 다르다는 거군요. 그렇죠. 위조 방지용 특수 잉크가 그의 위 속에서 내가 바로 공증된 유언장이었다고 소리치고 있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이 사건의 핵심 메시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진실은 결코 소화되지 않는다. 정확합니다. 강태수 씨는 100억 원짜리 종이를 삼켜서 없앨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가 삼킨 진실은 그의 몸 안에 명백한 화학적 증거를 남겼습니다. 과학은 그 소화되지 않는 진실을 결국 끄집어낸 거고요. 그가 삼킨 탐욕 자체가 그의 몸과 인생의 독처럼 남았다는 의미로도 들리네요. 네, 그 독은 결국 아들과의 관계, 사회적 평판, 모든 것을 부식시켰죠. 자, 이제 모든 증거가 강태수 씨를 가리키는 상황에서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갑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강태수 씨는 전략을 바꾸죠. 네, 갑자기 눈물로 동정심에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 그저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마지막까지 자신의 탐욕을 인정 욕구라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포장하려 했던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 눈물의 연극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증인에 의해 막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그의 아들 강민종 군이 증인석에 선 겁니다. 네, 검사가 묻습니다. 왜 아버지를 촬영했습니까? 그러자 아들은 법정 전체를 침묵에 빠뜨리는 한마디를 던지죠. 할아버지가 부탁하셨습니다. 이 순간 사건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더 이상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한 패륜적인 사건이 아니게 된 거죠. 할아버지가 손자를 통해 아들에게 던진 거대하고 치밀한 마지막 수업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만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아버지를 찍으라고 부탁했다고요. 네, 그럼 처음부터 모든 걸 예상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정에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남긴 편지가 증거로 지출됩니다. 거기엔 모든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 태수가 유언장을 보면 이성을 잃고 분명히 그것을 없애려 할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그런 유언장을 남기신 걸까요? 그게 바로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편지에 쓰여 있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을 보고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그 뜻을 받아들일 마지막 기회. 하지만 만약 강태수 씨가 그 기회를 걷어차고 유언장을 파기한다면요. 할아버지는 그 경우의 수까지 완벽하게 계산해뒀습니다. 우리 민법 제1004조. 1004조요? 네, 고의로 유언서를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는 상속인의 자격을 잃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즉, 강태수 씨가 유언장을 입에 넣고 씹는 그 순간 그는 법적으로 상속인 자격을 영원히 박탈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법이라는 거대한 덫을 놓은 셈이네요. 아들의 탐욕을 이용해서 스스로 덫에 관리게 만든. 덫이라기보다는 거울에 가깝습니다. 내 탐욕이 너를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 직접 보아라 하고 거울을 들이댄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또 있나요? 할아버지는 민법 제1001조
대습 상속 규정까지 활용했어요. 대습 상속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말 그대로 상속을 대신해서 받는다는 뜻이에요. 대신해서요? 네, 법적으로 강태수 씨가 상속 자격을 박탈당하는 순간 그는 그냥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 명단에서 그냥 지워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그 상속받을 권리가 누구한테 가느냐? 누구한테 가죠? 바로 그의 직계 비속, 아들인 강민준 군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아버지가 자격 박탈되면 그 아들 몫이었던 약 56억 원이 고스란히 손자에게 가도록 설계를 해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법률 지식을 넘어선 인간 심리에 대한 완벽한 통찰이었어요. 아들에게 선택권을 준 거네요. 너는 내 유언을 받아들이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눈앞의 돈에 대한 탐욕으로 모든 것을 잃고 내 아들에게 그 돈을 넘겨줄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할아버지가 설계한 마지막 수업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정의 모든 이가 이 거대한 설계에 충격받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두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네, 손자 강민준 군이 증인석에서 선언을 하죠. 뭐라고 했나요? 자신에게 돌아올 아버지 몫의 상속분, 그 약 56억 5천만 원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정말 물려주고 싶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올바름이라고 믿습니다. 와, 할아버지의 마지막 수업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답안지를 제출한 거네요. 그는 돈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정신을 상속받기로 선택한 겁니다. 탐욕을 선택한 아버지와 올바름을 선택한 아들. 그 모습이 법정에서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는 순간이었겠어요. 네, 결국 강태수 씨는 징역 1년과 상속 자격 영구 상실을 선고받습니다. 그가 삼킨 것은 100억 원이 아니라 아들의 존경, 아버지의 용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혼이었음이 법적으로 확정된 셈이죠. 사건 이후에 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고요. 손자 민준군이 할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5년간 기록된 노트를 발견했다고요. 네, 바로 강태수 관찰 일지였습니다. 5년간 쓴 관찰 일지라니 이건 거의 아들에 대한 연구 논문 수준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단순한 비난이나 원망의 기록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돈 때문에 어떤 거짓말을 하고 누구를 이용하는지 그 행동의 패턴을 아주 냉철하게 분석한 기록이었죠. 아버지는 아들을 미워했다기보다 탐욕이라는 병에 걸린 환자로 보고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마지막 수업은 일종의 충격요법에 가까웠던 거죠. 복수가 아니라 아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마지막 기회를 설계했던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1년 후 출소한 강태수 씨는 어떻게 됐나요? 놀랍게도 그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담은 탐욕의 대가라는 책을 출간하고 소년원 같은 곳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는 강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진심으로 변한 걸까요?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비로소 위를 올려다볼 수 있다는 말이 있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정말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겁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수업이 결국 헛된 것만은 아니었네요. 네, 어떤 식으로든 그의 삶에 가닿은 거죠. 그럼 그 100억의 유산은 어떻게 됐나요? 딸 나윤 씨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딴 강대식 청렴장학재단을 설립했고요. 손자 민준 군은 사회적 기업가로 성장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돈은 한 사람의 탐욕에 고여 썩는 대신 세상을 위해 흐르기 시작한 거군요. 이것이 바로 100억의 진짜 무게겠죠. 오늘 이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 이 사건을 관통하는 수많은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아버지를 배신했던 5년 전의 제보, 유언장을 없애려고 인터넷에 검색했던 기록, 그리고 탐욕을 선택했던 장례식장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그널은 역설적으로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탐욕은 스스로를 파괴하지만 올바른 선택은 다음 세대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 할아버지는 심판자가 아니라 아들이 자기 모습을 똑똑히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을 들이밀었군요. 네. 강태수 씨는 그 거울 앞에서 자신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볼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버린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묻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애써 삼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분노인가요? 아니면 탐욕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외면하고 싶은 어떤 진실인가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실은 결코 소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 안에 남아 언젠가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놓치고 있는 시그널은 없었습니까?